안녕하십니까. KMI 이정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양식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입니다. 사실 이 과제는 작년도 수시과제로 진행이 되었고요. 앞에 앉아 계시는 저희 홍준성 과장님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작년 23년 11월에 비과세 합리화에 5천만 원으로 늘리는 엄청난 성과를 발휘했던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사실 그때 당시에 현행 3천만 원이었던 그 비과세를 양식업의 비과세로 5천만 원으로 늘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5천만 원이 목적이 아니었고 10억으로 늘릴지 5천만 원을 늘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어로과 같은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서 일단 목표를 5천만 원으로 선정을 하였고 총 5가지 체계를 따릅니다. 문제 인식을 하고 환경 분석을 통해서 실태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을 통해서 결론 및 정책 제안을 따르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연구의 핵심은 기존 조세 소위, 국회 조세 소위와 그다음에 기재부의 반박 논리를 저희가 어떻게 충실하게 반박하고 그 반박 논리를 통해서 저희가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데 비과세를 확대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환경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이제 환경 분석은 이렇게 양식업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하지만 진짜 엄청 정부의 이런 도움에 의해서 어떻게 본다면 미래 산업으로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도 분석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헌법 123조에 따르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조사감면 규정은 농업,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역균형 개발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양식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은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조세 제도에서 과세 형평성이 제1원칙임을 고려할 때 양식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비과세 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수산과 축산의 비교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한 30년에서 40년간 이렇게 축산과 수산은 차별적인 혜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해왔는데 수산은 범위가 8번에 통해서 1,500만 원 정도 확대가 되었고 축산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혜택을 주면서 계속해서 확대를 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은 대내적 이슈로 확대를 해주었다면 FTA와 관련해서 비과세가 확대되었고 지금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블록화, 러우 전쟁, 코로나19 등 대적 이슈와 지역 유지, 인구 유입 등의 미래적 지향적 이슈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비과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비과세 제도를 다른 또 1차 산업과 비교를 해보면 농업에서는 이제 전액과세, 수익금액 10억 원 이하로 대부분 과세를 받고 있지만 어업에서는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져서 어로업에서는 5천만 원, 양식업에서는 3천만 원을 받고 있고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목별로 좀 나눠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식업의 기능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기능들이 앞서 이렇게 생산이나 이렇게 단백질 공급 측면에서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전국의 양식장이 11,000여 개가 넘어가고 지역 유지의 역할도 하고 있고 지역 소멸 지수를 지역에 무너지지 않게 강화하고 있는 이제 지탱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양식업이 지역의 기간 산업이자 지역민의 핵심 소득원이 양식업이 이제 사라질 경우에 지역의 소멸, 지역 경제 파탄 등의 우려와 동시에 지역 소멸 가속화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식어가 분석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차 산업과 비교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어업 및 농축산업의 소득률을 비교해보면 4개 업종 중에 총수입 대비 소득률은 양식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식업이 생산량의 변동성이라든지 자연재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영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소득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축산업의 경우 비과세 범위 확대와 같은 혜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농축산 소득 현황을 살펴볼 때도 양식업이 높아 보이지만 이게 품목별로 편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굉장히 양식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를 통해서 이제 1차 산업과 품목별 비과세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생산 금액과 사육 양식어가 그다음에 평균 생산 금액, 수입 평균 금액, 비과세 기준 혜택 금액
그다음에 부채와 소득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소, 돼지, 닭과 축산을 이제 기르는 이제 산업을 통해서 이제 품목만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소, 돼지, 닭, 수산에서는 어류, 폐류 및 기타 해조류 이렇게 부류별로 분류를 해서 보았고요. 이렇게 살펴보면 수입 평균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축산에서는 이제 좀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어류나 폐류, 해조류에서는 소득이 편향적으로 한쪽 품목에 굉장히 쏠려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부채도 역시 양식업이 굉장히 높고 소득률은 낮고 농어와 소득 금액이 또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재부나 조세 소위에서 뭐 어떤 근거를 대서 이때까지 저희 양식업의 비과세를 반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로업에 대해서 비과세를 5천만 원으로 확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겸업과 이제 부업에 같이 이제 한도가 일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양식업과 어로업을 같이 겸업을 하고 있는 어가의 수가 약 9.4%에 해당해서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첫 번째 이제 반대 논리는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타일차 산업 및 도시 근로자의 형평성을 근거로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면 축사의 농가 부업 범위 내에서 사익도수 비과세에 대해서 추가 혜택을 받는 부분과 축산 대표 세계 품목에서 비교해 볼 때 기르는 업종 내에서 가장 비과세가 낮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리는 떨어지고 있었고, 도시 근로자의 형평성을 비교하기보다 일단 축산업과의 비교, 그다음에 농업 간에서도 어로업과 양식업의 비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의 비과세 범위 축소 기조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제 비과세 범위 축소를 이유로 이제 비과세 확대를 반대를 했는데요. 양식업 비과세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살펴보면 5년간 406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살펴본 수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투자해야지 이런 양식업에 대해서 계속 지역에 유지를 하고 이제 어촌 사회를 근간을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406억 원은 굉장히 적은 돈이라는 것을 저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안정적 식량 확보 정책과 동떨어진 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은 논지를 통해서 양식업 비과세 확대 방안을 제안을 했고요. 기존의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두 개 합해서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두 가지를 제안했었습니다. 일단 전제는 양식업의 주업의 인정입니다. 양식업을 주업으로 인정받고 5천만 원을 양식업도 비과세를 해달라는 것과 주업에 대한 양식업의 주업으로 인정받는 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겸업으로 운영하는 양식업이 됐든 어로업이 됐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부업으로 인정해서 총 8천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달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1차 양식업이 주업으로 인정받고 5천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기대 효과는 5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이제 자동화, 스마트화를 촉진해서 산업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생산을 통한 식량으로서의 단백질 공급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비과세 확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고, 다음 이제 연구에서는 이제 비과세 확대를 1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저희 황중성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